에휴, 빠진 놈도 많아가지고 영상도 계속 찍어야 되고 38페이지부터 문제풀이 쭉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오늘 계획은 38페이지부터 진행되는 그 문제들을 다 풀어보고요. 왜냐면 너희들이 잘 알겠지만 소비전력은요 항상 중3 과정에 속해 있는 파트라서 굉장히 그 입시에 많이 나오는 파트거든. 그래서 여기는 오늘 다 풀어보고요. 도전 문제 빼고 뒤에 실전 문제라고 따로 있거든요. 거기까지 한번 해보는 것으로 오늘은 문제풀이만 하나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왔냐? 여기 지은이도 좀 주라고. 호 찍혔어? 안 찍혀있지? 찍었냐? 자, 그러면 너희들 38페이지부터 진행합시다. 38페이지 1번부터. 어떻게 할까? 내가 풀어줘? 아니면 너희들이 풀래? 풀고 풀어도 되죠. 풀고 풀어볼 거야? 그럼 빨리 풀어라, 빨리. 1번, 2번 두 문제 한꺼번에 풀어봐봐. 1, 2번은 금방 푸니까요. 어렵지 않으니까. 일 1번은 다 풀겠지. 1번은 풉니다. 2번은요? 2번은 지금 풀고 있습니다. 다 풀었습니다. 아직 못 푼 사람 있어서 1분만. 일단 2번을 풀 줄 알면은 전기 회로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지식은 있다고 봐야지. 근데 2번이 안 풀린다, 잘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은 전기 회로 공부 좀 해야 돼. 참고로. 자, 1번의 답은 몇 번? 2번. 2번입니다. 2번. 그지? 그래 안 그래? 맞았냐? 틀린 사람 손 들어봐. 괜찮으니까. 윤호 틀렸어? 어떤 게 틀렸어? 짚고 가야 되겠다. 4번. 4번이 나왔어? 니은 디귿이 나왔어? 니은은 자, 지금 저항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어떻게 연결되어 있지? 직렬로 연결되어 있지. 그지?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던데 직렬로 저항이 연결되어 있을 때는 각각의 저항을 지나가는 전류의 값은 무조건 같아야 돼. 왜냐하면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하의 양을 의미하는 거거든. 흐르는 전하의 양을. 근데 그게 달라질 수 있나? 통로는 하나밖에 없단 말이지. 그래서 흘러가는 속도는 달라질 수 있어. 흘러가는 속도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이 이렇게 넓은 관이 있다가 관이 이렇게 좁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도 가다가 좁아지면 어떻게 돼? 속도가 빨라지지, 그지?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같은 관이기 때문에 같은 어떤 또 다른 길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관을 지나가려면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양의 유체가 흘러가야 돼요. 안 그러면 뒤에서 정체가 일어나. 뭔 말인지 알지, 그지? 맞냐, 안 맞냐? 맞죠. 그러니까 앞에는 쬐끔 지나갈 때 뒤에는 원래 속도로 오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정체가 생기면서 뭐가 생겨버리냐면 더 압이 생겨버려요. 더 압이 더 강하게 생겨버립니다. 그러면서 여기 놈이 느리게 지나가는 놈을 더 빠르게 지나가게 해서 뒤에서 밀어버린다고. 그래서 항상 단위 시간 동안에 유체들은요 일정한 양이 관에서 흘러갑니다. 일반적으로. 너희도 그런 경험들 많이 있잖아. 그지? 물호수 같은 거 물이 찔찔찔 나올 때 앞에를 꽉 이렇게 눌러주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빠르게 쫙 뿜어져 나가는 걸 볼 거야. 그게 왜 그런 거야? 그게 바로 유체역학의 연속 방정식이란 말이야. 아직 유체역학 우리가 배운 건 아니지만 전하들도 역시 마찬가지야. 물질이기 때문에. 같은 관에서는요. 같은 양이 지나가야 됩니다. 저항이 크기가 세다고 하면은 전하의 흐름을 방해하니까 더 적게 흘러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길이 2개 이상일 때 다른 수단이 있을 때라 그러는 거야. 다른 수단이 있었을 때. 맞지? 그래 안 그래? 이쪽으로 못 가면 저쪽으로 하지 뭐 라고 하는 그런 다른 수단이 있었을 때고 도선이 이렇게 하나밖에 없을 때는 같은 양의 전하가 흘러간다고 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예. 전하의 속도는 차이가 날 수 있어. 분명한 걸. 하지만 지나가는 양은 같아야 된다. 그래서 니은이 X인 거야. 오케이? 윤호 외에도 다른 사람도 아마 헷갈리는 사람이 있었을 건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둡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의 답은 몇 번 나오냐? 1번. 1번? 1번 외에 또 다른 답이 나온 사람? 정답은 2번? 정답은 1번. 1번입니다. 이거 이제 회로 이론인데 틀린 사람 손들어봐. 괜찮으니까. 틀린 사람 숫자 수를 보고서 선생님이 설명을 어떻게 할지 좀 가늠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부분에 틀렸어? 어느 부분에서? 윤호야. 네. 윤호가 윤우. 정확합니다. 정확합수 잘못 구했어? 간단 좀 실수다. 다른 사람 지윤이는 왜 틀렸냐? 소비전력 공식을 까먹었어. 일주일 동안 물리 쉬었나 보다. 그지? 그래 안 그래? i제곱에 r분의 v제곱, 그지? 그걸로 구하는 건데. 또 그거 말고도 IV 공식도 있는데 IV는 사실 소비전력보다는 공급전력에 조금 더 어울리는 공식이긴 합니다. 뭘 구해도 상관은 없어. 다 똑같은 값 나와야 돼. IV, i제곱에 r분의 v제곱 모두 같은 값이 나와야 되긴 합니다. 어여와. 맞다. 출석부 안 찍었다. 출석부 찍어서 올렸어야 되는데. 야 이거 영상 잠깐 멈췄다가 해도 연결되지 않냐? 그지? 뭐 눌러야 되지? 그 밑에 요거? 네. 이게 세 번째 버튼. 다시 연결해서 찍어보는데 2번 같은 경우는 그림 그리기가 조금 귀찮지만 기본적으로 2개 알려주는 데부터 시작하면 돼요. 전기회로를 아직도 나는 잘 못하겠어. 딱 보면은 뭐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런 사람들은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R1, R2를 알려주지 않았죠. 그죠? 그냥. 그리고 전류값들을 다 알려주고 있긴 한데 전압이랑 어쨌든 아는 사실들을 이용을 해보고 다 적어보란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 어디서부터 항상 시작하면 되냐면 오음의 법칙에 의하면 전류, 전압, 저항 이 세 개의 관계식에 의해서 항상 성립을 하는 것처럼 그 2개를 알고 있는 데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어디를 2개를 알게 돼? 제일 먼저 5옴부터 시작하면 되지. 그지? 거기에 지금 몇 암페어 흘러가니? 1암페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아? 그지? 맞냐 안 맞냐? 네. 지금 전체 전류 위치에 3암페어인데 그 P 지점에서 흘러가는 전류가 2암페어니까 위쪽 5옴에 지금 1암페어 흘러가거든. 딱 이거 보는 순간 여기서 2개 알기 시작한 거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5옴에 몇 볼트 걸려 여기에? 5볼트. 그러니까 옆에 있는 R1에는 몇 볼트 걸려?
7V 걸리겠죠. 전체가 12V니까. 그지? 그래 안 그래? 아, 그러면은 R1에서도 두 가지 조건을 알게 되는 거야. 7V하고 그 1A라고 하는. 그러면 R1의 값은 7옴. 그지?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히 알아내시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R2에도 지금 12V 걸리죠. 위치상. 맞냐, 맞냐? 12V 걸리는데 여기에 2A 흘러가니까 R2의 값도 바로 구할 수가 있어. 얼마? 6옴.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번의 답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고 3번, 4번 풀어보자. 3번, 4번. 자, 갑자기 난이도가 급 상승해 버리는데 3번, 4번. 3번부터는 내가 설명 끝날 거야. 그림을 그릴 테니까 너희들은 먼저 풀어보고 있어봐. 일단 3번 하나만 풀어봐. 4번은 3번 하고 4번 하자. 3번 다 풀었나? 나왔어 예준이? 얼마 나왔냐? 뭐 몇 번 나오니? 3번이요. 3번? 3번의 답은 3번이다. 아닙니다. 또 답 나온 사람 아직 안 나오나? 뭐해? 여기 하잖아 여기. 늦게 와가지고 비빙사무 하냐 너? 응? 학교 가서 왜 자냐? 학교 갔다가. 아 이게 둘다가 다치면은. 아 그렇지. 굉장히 모르겠구나.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1번. 정답은요 1번입니다. 1번. 네. 아까 이제 이게 이제 어떤 회로냐라고 생각하면은 그 일단 S1과 S2가 모두 열려 있다. 지금 딱 이 상태인데 그럼 전하는 어떻게 흐를 거냐면은 전류는 지금 이쪽이 플러스니까 여기로 이렇게 전체 전류가 흘러가면서 이쪽으로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못 가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네, 왜냐면 연결이 다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 회로가. 그래서 요렇게 가니까 첫 번째 1번 사례는 전체 저항 RTOT 이거는 전체 저항의 크기인데 5옴입니다. 5옴. 그지? 그래 안 그래? 맞냐 안 맞냐? 3옴, 2옴 이렇게 직렬 저항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상태니까 1번 같은 경우는 5옴
그 다음에 2번 사례 같은 경우는 여기는 닫혀 있는데 얘가 열려 있는 거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전류가 요로 요렇게 흘러간 다음에 합쳐져서 요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저항이야? 요렇게 되어 있는 저항이지 그냥. 맞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여기도 역시 RTOT는 얼마냐 이거 계산하면은 계산한 사람 얼마 나오더냐? 이게 그거 4분의 4분의 11호인가 이렇게 나오지, 그지? 4분의 11호. 아이고 빨리빨리 온다. 뭐 나왔어 너? 제가 다리 인대 늘어나가지고 다리가 또 왜 인대가 또 늘어나? 축구했냐? 농구하다가 농구하다가 접질렸구만. 남의 발을 혹시 밟은 거냐? 아 그건 아니야. 그럼 왜 접질려? 공을 받으려고 뒤에 돌면서 점프하다가 잘못 뛰었습니다. 에이,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요 웬만하면 구기 종목 하지 마세요. 수업 끝난 다음에 학교에서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끝나면 꼭 축구라든지 이렇게 스포츠 활동을 하고 오는 애들이 있던데 그렇게 그런 거 하고 오면 100% 좁니다. 진짜요. 그래서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가볍게 운동하는 건 괜찮은데 막 격렬하게 너무 운동하고 오지 마십시오. 학원에 올 때는. 안 그러면 계속 졸아 학원 내내. 몸은 정직하거든. 안 그러냐? 선생님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은데.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지금 얘가 열려 있고 얘는 닫혀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또 가운데 열려 있는 상태고 얘는 이제 닫혀 있는 상태고.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떤 회로냐면 그냥 위에 저항 2개, 아래에 저항 하나인 그냥 병렬 저항이야 이거야 이거.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면 RTOT 이거 얼마 나오냐 이거 계산하면 계산한 사람 6분의 5. 그렇지 6분의 5옴 나온다. 이거는 6분의 5옴. 그 다음에 네 번째 회로를 좀 궁금해하던데 이 두 개가 지금 닫혀버렸어요. 여기도 닫혀 있고 여기도 닫혀 있고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냥 요겁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가서 얘네 둘한테 이렇게 뿜빠이 됐다가 여기서 이제 합쳐서 가야 되는데 문제는 한 길은 저항이 있는 길이고 하나의 길은 저항이 없는 길이라고 한다면 전류는 다 어디로 가버려? 저항이 없는 길로 다 이렇게 가버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절대로 이쪽 길로 전류가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정답 이게 3홈하고 2홈이 두 개가 그냥 병렬로만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계산해보면 돼요. 다 RTOT는 그래서 얼마가 나오냐면 4분의 3홈인가 아마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은. 그래서 얘가 저항이 제일 클 때죠. 그죠? 예. 이때가 제일 클 때고 맥스. 맥스. 얘 때 이게 제일 작나? 어디가 제일 작지? 얘가 제일 작지 지금. 그지? 그래 안 그래? 예. 얘가 이제 미닐 때고. 그지? 자 그러면은 기억 같은 경우는 맞는 말이고요. 니은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4, 네 번째일 때가 제일 크겠지, 그지? 저항이 제일 작을 때가. 그 다음에 네 번째일 때 전체 소비 전력은 144W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체 소비 전력을 구하고 싶으면은 P 소비 전력을 구하면 되는데 I 제곱의 R을 만약 응용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때 이 I 제곱에다가는 여기다가는 전체 전류를 집어넣으면 되고 여기 R에다가는 전체 저항을 집어넣으면은 전체 각각의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체 소비 전력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어 이거. 각각 다 구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절대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럴 필요 없이 이렇게 구해주면 되거든. 그러면은 전체 전류가 얼마냐 이거? 계산해보면 전류는 16. 16A 나올 거야. 그래서 전류에다가는 16A의 제곱 넣어주면 되고 전체 저항은 아까 4분의 3옴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여기다가는 4분의 3옴을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하면 돼. 그럼 얼마 나오냐면 그렇지 192W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144W라고 해서 틀린 거예요. 답은 1번. 자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이지하죠? 이 정도는 이제 소비전력 문제치고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그래도 풀 수는 있어야 돼. 지금 시간이 오래 걸려 대신 이거. 그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이제 진짜 문제는 4번이야. 해봐. 4번. 한번 해보자 이거. 도전! 해보자.
이거 뭐 해줘야 돼? 전이 그게 아니라 등가해로 한번 그려줘야 돼. 그지? 그래 안 그래? 이거 맞습니다. 뭐 해석이 돼? 해로? 해석을 할 수 잘 안 되지, 그지? 등가 해로를 그렇지. 등가 해로로 그려주고 좀 알아보기 편한 해로로 좀 그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해석하는 게 정답률을 높일 수가 있어. 이대로 놓고 하려 그러면 좀 어려워. 실제로. 그래서 껌을 데리고 와도 될까요? 껌 씹고 있었어? 네. 확 그냥 씨 아니, 수업 시간에 그냥 잠을 자지 않으려고. 알았어. 선생님 어렸을 때는 이 껌이 참 불량의 아이콘이었는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러냐? 껌 씹으면 좀 불량한가?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에 지금. 수업 시간에 씹는 건 좀 그렇긴 해. 근데 옛날에 우리 선생님 때는 그 껌 씹고 다니는 게 되게 유행이었거든. 껌이 그 청춘의 상징이었습니다. 청춘의 상징. 일진들이 그래서 껌을 많이 껌을. 그래서 그게 안 좋아졌나 봐. 이미지가 껌에 대한 이미지. 정합적으로 굳이 안 가죠. 그거는 안돼한 거. 알았어, 잘 피. 자, 등가위로 다 그렸냐? 등가위로 그린 거 좀 보여줘봐. 자, 그려. 안 그렸어? 안 그리고 그냥 풀었어? 네. 그래? 풀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이게 풀어도 돼. 이게 뭐야? 너는 해부를 느끼고 있는 거야. 이거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초입. 사부터 여기. 사부터 여기. 중앙이 몇 개야? 중앙 4개밖에 없는데 저걸 몇 개를 그린 거야 지금? 그래 안 그래? 이거 되게 맞춰서. 봐봐, 등가위로 그리는 거 빨리 봐봐. 저 제가 감사합니다. 저번에 등가위로 그리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알려줬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이건 이거. 이거 이거야. 똑같은 거 아니야? 좀 계산해서 나왔어. 그리고 이거 다 너는 왜 한 템포 느리냐? 이거 하나 이거 아직도 이거 하고 있어. 아이고, 그러면 안 돼. 알죠. 아니 잘 그리긴 했는데, 근데 조금 더 라이트하게 그리긴 했는데. 잠깐 괜찮아.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너는 그렇게 그렸다고? 얘는 못 그리겠어. 자, 등가위로 그리는 방법은 항상 뭐부터 보라 그랬냐면 전지부터 보라 그랬습니다. 그죠? 전지를 보라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전류의 흐름길을 보면서 등가위를 그리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 선생님이 예전에 어떻게 가르쳐줬냐면은 건전지를 제일 아래쪽에다 놓고요. 요렇게 올라와서 여기다가 원하는 해로도를 여기다 그려주라고 했어요. 여기다. 그래야 전위 계산하기도 편하고 한눈에 알아보기도 편하고 이렇게 건전지의 어떤 전류의 양이라든지 이런 거 파악하기도 편하고 그러거든요. 그래 안 그래? 근데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 하는 애가 별로 많지가 않네. 자, 가다가 양쪽으로 나눠질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일단 나도
양쪽으로 나누라 그랬지. 이거는 초보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안 해. 딱 보면은 그냥 보고 이렇게 나눠진 다음에 아 여기서 뿜빠이 된 다음에 모이고 뿜빠이 된 다음에 모이는 거거든.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냥 보면서 대충 아 이런 해석으로 하면서 한 번에 해석해서 하게 하지만은 기초적인 이제 초보들 같은 경우는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서 그려보라고 한번 이렇게 나눠지니까 나눠질 때 나도 나누고요. 한쪽으로 먼저 가라고요. 가다가 또 나눠지지, 그지? 그러면 가다가 또 나누는데 얘는 저항이 하나 있으니까 저항을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고 얘도 일로 가다가 지금 쭉 가다가 교차점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이 부분이 있지, 그지? 이 부분은 지금 고려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고려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거든, 이거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지금 전류가 갔다가 요렇게 해서 지금 요로 모여야 되는 상황이야, 요렇게 모이는 상황이라고. 맞냐 안 맞냐? 그래서 이쪽에 저항이 요렇게 두 개가 지금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인가 이쪽에. 그리고 교차점에 있으니까 잠시 대기하고 여기 있는 요 녀석도 여기랑 똑같은 대칭 형태입니다. 하나는 전류가 일로 가고 하나는 요로 가서 요렇게 모여서 이렇게 가는 거라. 지금 이쪽 같은 경우는 전이가 다 같은 등전이 지점이라서 굳이 이쪽을 고려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회로를 보면 지금 등가회로를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 그린 사람은 이런 식으로 그리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결국은 네 개가 그냥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하고 똑같은 형태인 거거든, 이거 사실은. 맞냐 안 맞냐? 맞습니다.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니까 이건 이렇게 그린 다음에 아 결국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네 라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고, 등가회로 그려보면은 일단 이렇게 되어 있는 회로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주면 좋지 않겠는가,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이죠.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의 저항값을 지금 여기가 2, 4, 2, 4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 저항의 크기 구할 수 있어 없어? RTOT는 얼마야? 전체 저항은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 이거 하면 되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얼마냐? 3분의 2, 6분의 4, 3분의 2요. 그지? 그래 안 그래? 이거 딱 나온단 말이야. 그럼 전류값은 I는 3분의 2의 4V니까 6A. 전체 전류가 지금 6A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6A가 여기를 어떻게 흘러갈까? 라고 한다면 일단 각각 위아래가 똑같으니까 이쪽으로 3A, 아래쪽으로 3A. 이쪽으로 2A, 이쪽으로 1A. 그치? 그래 안 그래? 여기서도 이쪽으로 2A, 이쪽으로 1A.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겠느냐. 뭐 대충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 저항값이 2옴인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2옴이다. 맞네요. 그죠? 2옴짜리에는 2A가 흐르고 있어. 2옴짜리에는 2A가 흐르고 있다. 니은 전체 소비 전력은 24W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까 선생님이 지금 우리 전류값을 구했으니까 그지? I제곱에 R로 구해버리면 되는데, P 소비 전력은 6의 제곱에 전체 저항이 아까 3분의 2옴이라고 했으니까 3분의 2옴을 곱해주면 되지 않겠는가? 그럼 얼마 나오냐? 24W. 맞는 거지, 그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디귿. 전원을 분기점 BC로 옮기면 전체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되느냐 되는데,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옮긴다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 안 그래? 달라지는 거 있을까 없을까? 이거 그려본 사람은 알 거야.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하고, 지금 요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들어오는 거고, 이렇게 돌아서 들어오는 건데, 결국은 배치도만 2, 4, 4로 바뀌는 거거든. 아까 2, 4, 2, 4에서.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럼 똑같은 거 아니냐 이거?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지? 변함 없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자, 됐고요. 그 다음에 5번, 6번 풀어봅시다.
5번. 야, 이상하게 좀 잘 지워진다 오늘. 원래 저번 주 겁나 안 지워지지 않았나? 기계를 바꾼 거 아닐까요? 지우개 아니야, 기름 묻힌 거 지우개는 아니에요? 그대로야. 기름 묻힌 거 아니에요? 기름 묻혔나? 아니면 누가 클리너로 닦은 사람 있냐 혹시 이거? 선생님 중에서? 클리너 화학쌤은 휴지로 닦습니다. 휴지로 닦어? 아니 누군가가 한번 이거 뭔가 클리너 같은 걸로 한번 닦았던 모양이야. 그러면은 이 바깥에 쌓여있던 원래 아주 얇게 코팅되어 있던 기름막이 사라져 버리니까 마커를 써도 겁나 안 지워지거든. 근데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다시 마카로 기름칠을 한 거죠. 빡빡 문지르면서. 그래서 다시 재코팅이 된 것 같아. 너 잘 지워지는데? 봐봐. 그지? 어제는 저번 주에 막 이러면서 했는데, 그지? 그래 안 그래? 오늘 되게 잘 지워지는데? 이 정도면 되게 잘 지워지는 거 아니야? 휴지가 뭐예요? 휴즈? 그거 휴즈가 이제 열받으면은 맞아. 끊어져 버리는 거. 그래. 일정량의 허용전류 이상의 전류가 흘러가면은 열 에너지가 좀 너무 커져가지고 그래. 전원을 차단해버리는 안전장치입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16A 퓨즈란 얘기는 허용 전류가 16A까지는 버틸 수 있다 이런 뜻이야. 자, 5번 답 나왔나요? 아직 풀고 있나? 1번이다. 자,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5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네, 1번이에요. 일단 그 뭐 가나 그림은 일단 신경 쓰지 말고 이거는 이제 A, B, C가 뭔지를 알아야 뭐 신경 쓸 필요가 있는 거니까 일단 왼쪽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부터 좀 완성을 해야 될 거예요. 표부터. 지금 전기기구 A, B, C가 각각 나와 있고 전격 전류하고 허용 전력 나와 있는데 옆에 참고에 전격 전력이랑 허용 전력의 뜻이 나와 있긴 해요. 그죠? 안 읽어본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전격 전류라고 하는 것은 이 녀석을 올바르게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이 정도의 전류는 흘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것보다 과한 전류가 흘러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허용 전류, 전격 전류라고 하는 것은 이 물체를 올바르게, 그러니까 원래 성능이 낼 수 있게끔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전류값을 의미하는 거고, 그때 발생되는 전력값을 허용 전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었을 때
이 물체의 거식이 뭐야? 소비 전력을 의미하는 거겠지. 그러면 너희들 그래픽 카드 알죠? 예. 그래픽 카드가 요즘 소비 전력이 어느 정도 되냐? 그럼요. 잘 모르나? 그러니까 선생님이 갖고 있는 그래픽 카드가 5070 Ti인데 얘가 지금 소비 전력이 285W로 되어 있습니다. 285W. 자, 이게 무슨 뜻이야? 얘가 지금 제품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카탈로그에 보면은 또는 사용 설명서나 아니면은 홍보 어떤 전단지에 이렇게 이 물체 스펙이 나와 있는데 그때 나와 있는 이 그래픽 카드의 285W는 어떤 소비 전력을 의미하는 거야? 사실은 전격 전압을 들어줘. 아니에요. 그래픽 카드는 좀 얘기가 다른데 그래픽 선생님은 어제도 바이오하자드 9을 하고 할 때 그 그래픽 카드로 한 100W 정도만 소비하면서 게임을 했습니다. 아주 잘 나와요. 아주 그래픽도 거의 풀옵션으로 돌리기 때문에 한 100W 정도 레이트레이싱 넣어가지고 100W 정도로 소비하면서 했거든. 이 녀석이 원래 그 소비 전력은 285W로 소개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85W는 뭐냐면 이 그래픽 카드가 그 최대의 성능을 낼 때 그러면서도 최대의 성능을 내면서도 최대로 막 토탈링 성능을 낸다고 해서 뒤져버리면 되냐 안 되냐? 안 되지 그치? 최대 성능을 내는 그 과정에서도 이 이 그래픽 카드가 버틸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전력을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것보다 그래픽 카드를 훨씬 적게 쓰고 옵션을 내가 조금 내리고 그러면은 그 소비 전력까지 쓰지는 않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맞냐? 맞습니다. 그런데도 그래픽 카드가 작동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허용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체를 갖다가 그 난로도 있잖아요. 1단 있고 2단 있고 3단 있고 막 그런 것처럼 온도도 역시 다 다르잖아. 그래 안 그래? 내가 막 다 설정을 할 수 있고 에어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꼭 허용 전력까지 쓰지는 않는단 말이지. 하지만 허용 전력은 그 전자제품이 최대 성능을 낼 때 그래도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아니면 부하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까지 해가지고 최대로 버틸 수 있는 전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안전전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돌려도 문제가 없다. 실제로 테스트도 그렇게 합니다. 전자제품. 너희들 전자제품 사용할 때 너무 과도하게 겁을 내면서 쓸 필요까지는 없어. 최대 성능을 내면 얘 너무 열받던데 그러는데 이미 최대 성능으로 수만 시간 동안 돌아가는 그래픽 카드도 있어. 어떤 애들이 그래? 서버에 코인 수집하는 애들. 그치? 그래 안 그래? 코인 수집하는 애들 그렇잖아. 이제 최대 성능으로 수백 일을 갖다 버티거든. 그래도 불 안 나. 실제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합니다. 뭐 그 얘기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기억은 그래서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 거냐면 이거 어디에다 연결했어 이거 전원을? 이 제품들 어디에다 연결한다고 되어 있어? 220이라고 하는 전격 전압에다가 연결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전격 전류에다가 전격 전압을 곱하면 뭐가 나와요? 허용 전류가 나옵니다. 허용 전력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IV, 그지? 그냥 그래. 이게 일종의 공급 전력의 의미이기도 해, 실제로. 그래서 기억에는 440W가 들어가시면 됩니다. 440W. 반대로 니은과 같은 경우는 그 660을 뭘로 나눠주면 돼? 220V로 나눠주면 되지, 그지? 그래서 니은은 3A가 들어가시면 돼. 그 C 같은 경우는 그걸 확인하는 거죠. 220에 10을 곱하면 2200W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밑에 있는 기억리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나에서 퓨즈는 끊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 같은 경우는 B하고 C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얘네들한테는 각각 얼마가 흘러가줘야 돼? 반드시 허용 전격 전류가 흘러가야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B에는 3A가 흘러가야 되고 C에는 10A가 흘러가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작동 안 합니다. 얘네들.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계산하면은 13A가 최대로 흐를 수 있는 조건이니까 16A 퓨즈는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5번 그렇게 푸시다. 마지막 6번.
6번은 같이 하자 이건. 멀티탭 해선이래요. 멀티탭이니까 지금 그 각각의 좀 병렬력이 쫙 연결되어 있는 거지 100V짜리가 맞냐 안 맞냐? 그리고 이제 과부하 차단 장치가 있는데 과부하 차단 장치는 조건을 한번 봤더니 전류의 세기가 10A까지는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맞냐 안 맞냐? 10A까지. 10A부터 못 버티는 거 아니야? 못 버티나? 이상일 때니까. 이상이라면 뭐 10A까지는 버틴다고 봐야지. 그런다고 뭐 9.9라고 할 거냐? 그래 안 그래? 그냥 10A로 계산합시다. 이렇게 계산하자고. 쓸데없이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일단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저 125W A가 있잖아. A를 갖다 연결했더니 125W가 나왔다는 얘기잖아. 맞냐 안 맞냐? 그러면 저 125W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 R분의 V제곱으로 나온 거야 저게. R분의 V제곱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물체의 R 값을 유추해낼 수가 있는 거거든? 맞지? 예. 응. 그러면 계산해보자. 125W는 R분의 V제곱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데 V 값이 이미 나와 있어. 그지? 얼마로 나와 있냐면 100V에다가 연결하는 거거든. 왜냐하면 다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100V가 걸리거든요. 모든 물체는. 그래서 100의 제곱으로 R 값을 계산하면 R 값은 얼마일까? 80. 그렇지. 이거 계산하면 85 나옵니다. 85. 아, A의 저항은 85이겠구나. 그리고 과부하 차단 장치에는 10A까지 흐를 수 있겠구나. 자, 이렇게 이해하고 기억부터 볼게. 기억. A의 저항값은 방금 구했어. 85. 니은 멀티탭에 전기기구를 하나씩 추가할 때마다 과부하 차단 장치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될까? 당연히 커지는 거. 왜 커지냐? 병렬이 연결이 병렬로 저항이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전체 저항의 크기가 어떻게 되니까 감소. 점점점 감소합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요, 저항의 크기를 계속 병렬로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전체 저항의 크기는 항상 그 여러 개 연결된 저항 중에서 가장 작은 저항보다 작게 나와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은 전체 저항의 크기는 작아진다. 따라서 전체 전류는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림의 멀티탭에 소비 전력이 800W인 전자레인지와 60W인 조명기구를 함께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능한 거냐라고 봤을 때 뭘 봐야 되냐면 과부하 차단 장치가 10A가 흐른다고 되어 있잖아. 그지? 그러면 10A 곱하기 100 하면 얼마야? 1000W. 그러니까 여기는 이 멀티탭은 1000W까지는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너희들 저번에도 그거 보라 그랬지. 집에 있는 멀티탭 같은 거 뒤에, 그지? 단자 규격 보면은 그 전격 전류하고 전격 전압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한번 곱해보라 그랬어. 그러면은 그 멀티탭의 허용 전력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거랑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1000W까지 버틸 수 있으면 800에 60에 125면 얼마야? 985. 버티네. 그지? 그래 안 그래? 디귿은 디귿까지는 맞을 수 있겠다. 답은 그래서 5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소비 전력 문제들을 쭉 한번 풀어봤어요. 그 다음에 축전기 넘어가겠습니다. 축전기 넘어가고 뒤로 쭉쭉 가면은 몇 페이지 풀면 되냐면 이번에는 60페이지 통합 실전 문제. 여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문제니까 그냥 풀어보자고. 여기는 몇 번까지 풀면 되냐면 9번까지 풀면은 끝납니다. 9번까지. 왜냐면 그 뒤로는 다 축전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뺄게요. 그래서 9번까지만 풀면은 지금까지 배웠던 걸 종합적으로 한 번씩은 다뤄볼 수 있어요. 9번까지만 체크해두세요. 9번까지. 자, 그러면 1번부터 다시 지금 전기장 파트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봅시다. 시간 20분 남았으니까 충분해요. 9번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자 이거. 1번, 2번 빠르게 한번 풀어봐라. 1번, 2번.
자, 1번은 임의로 그걸 좀 설정해서 풀면은 좀 풀리긴 하거든요. 네. 1번 나왔냐 다? 4번. 1번의 답은 4번. 정답은 4번입니다. 1번의 답은 4번. 맞은 사람. 틀린 사람. 틀린 사람 틀린. 설명 필요할까 이거? 1번. 자, 2번은 전기력 관련된 문제지, 그지? 지금 전기력이 뭐야? 같은 전하들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그지? 다른 전하들끼리는 끌어당기는 이제 인력이 발생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전기력이고, 그 전기력의 크기는 쿨럼b 법칙으로 구하고, 그지?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쿨럼b 법칙까지는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논리적으로 그냥 논리력을 발휘해서 풀면 되는 거긴 하거든. BCD 모두 좀 같은 간격만큼 되어 있잖아, 그지? ABCD 같은 간격만큼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D, BD 3D 거리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조건이 뭐냐면 A하고 D는 반드시 다른 거여야 된대. A하고 D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를 플러스로 설정을 했다면 D는 마이너스로 설정을 해본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임의로 그걸 한번 설정해 보면 돼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아니 이거인지 아닌지도 알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가 아니라 할 수 있어. 어차피 관계만 놓고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그 B와 D는 전하량의 크기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같은 Q만큼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는 이제 상태인가 봐. 근데 이제 그때 그 이 C의 전하의 종류가 어떤지 모르고 B도 어떤지 모르니까 이번엔 내가 내 나름대로 한번 설정을 해보는 게 좋겠지, 그지? 만약 B가 플러스라면, B가 마이너스라면, 뭐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다른 극성인 거 확실한 것 같으니까. 그래서 B를 내 나름대로 한번 플러스로 한번 설정을 해보자 이 말이야. 그러면은 B에게 받는 전기력은 누구에게 이제 작용을 할 거냐라고 한다면, 일단 예를 들어서 세 입자에 의한 모든 힘을 받는단 말이야, 얘 같은 경우, 그지? 만약 얘가 플러스가 되면 이쪽 방향으로 F, AB라고 하는 청력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D 같은 경우는 어느 쪽으로? 다른 극이잖아 이거는, 그지? 그냥 거예요. 그럼 얘는 오히려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F, BD라고 하는 인력이 발생을 해버릴 것이고, 그러면은 지금 B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그 전기력의 세기가 0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C 같은 경우는 얘를 어떻게 해버려야 돼? 밀어버려야 되지, 그지? 그래 안 그래? 밀어야 돼. 밀어버려야 돼. 그럼 얘가 C도 같이 플러스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이쪽으로 밀어가지고 F, BC의 크기로 이렇게 발생을 해야 되는 조건이다. 그러면 반대로도 한번 생각을 해봐. 얘가 만약 마이너스면 이번에는 이 힘들이 서로 바뀌기만 할 뿐이야. 맞냐 안 맞냐? 그래서 이 상황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A하고 C는 반드시 무슨 극이어야 돼? 서로 같은 극이어야 돼. 이거는 이 B가 무슨 극이든지 간에 그 전기력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보면 말이야. 자,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는 맞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취급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풀면 돼. 할만하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전하량의 크기는 A가 C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A가 C보다 크다라고 하는 사실이 맞는 건가 이게? A가 C보다 커버리면은 이거 C가 이쪽으로 반대로 밀어버린 힘이 너무 약해지지, 그지? 아까 그 상황을 봤을 때 여기서 이쪽으로 양쪽으로 좀 이쪽으로 다 밀어내는 상황인데, 이때 얘가 훨씬 커버리면 같은 거리에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쿨럼b 법칙을 K R제곱에 Q1, Q2 요걸로 하는데, 거리에 대한 부분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전하량이 지금 얘가 훨씬 커버리면 절대로 0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니은은 안 된다. 그 다음에 디귿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플러스 X 방향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C가 이제 그 전기력의 방향이 플러스 X 방향인 것은,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관계로서 아까 이제 설정이 되면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되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맞냐? 얘 잡아 당기고 얘는 밀어버리고 오른쪽으로. 그지? 그냥 그런 상황이니까.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이라고 해주시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다. 그 다음에 2번 한번 해봅시다. 2번. 이번에는 이제 전기장 공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전기장 공식. 그때 전기장 공식 선생님이 다 정리해 줬었냐? 한번 해줬던 것 같은데, 그지? 이거랑 이거랑 이거 좀 암기하셔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2번 같은 경우는 A는 양전하야 음전하야? 지금 조건들을 봤을 때 양전하지, 그지? 전기장은 어떻게 형성한다고 그랬죠?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점전하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점전하 사방으로 이렇게 방사형으로 전기장이 형성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맞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걸 하나의 X축에 대한 어떤 작용선이 하나만 있다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은 이런 이 방사형에 해당되는 이런 전기장의 방향에 기인해서 그 방향을 설정해 주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지점 같은 경우는 전기장의 방향은 어느 쪽이라고 해야 돼? 플러스 X 방향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 거거든, 기본적으로. 반대로 음전하 같은 경우는 반대로 얘는 들어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기장이 형성되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 A 같은 경우는 양전하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맞냐 안 맞냐? 맞아요. 그 다음에 B는 뭐인 것 같아? 음전. 아 잠깐만, B가 양전한가? 아, B는 음전하인 것 같지, 그지? 지금 들어가는 방향 아니냐, 얘 같은 경우는? 그지? 4D에서 지금 왼쪽 방향이고 2D에서 지금 오른쪽 방향이고 지금 그렇게 나와 있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오른쪽 방향이고 여기서 왼쪽 방향이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음전하인 것 같아. 지금 전기장의 방향만 봤을 때, 맞지? 얘가 플러스면 이렇게 나오겠냐? 아, 물론 얘가 겁나 세가지고 밀어버리면 가능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 조건은 아니잖아. A, B의 전하량의 크기가 같다고 되어 있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전하량이 같다고 가정했을 때 어떠한 임의의 지점에서의 점전하 주위에서 전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점전하 주위에서의 세기에서의 자기장 같은 경우 원래 전기장이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지? Q분의 F, 요걸로 구한다고 그랬지, 그지? 원래가. 근데 이 F에다가 뭘 집어넣는다고 그랬냐면 K R제곱의 Q 프라임을 집어넣으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 공식 자체가 어떠한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었냐면은 Q분의 F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위치에 전하가 있고, 그지? 그래 안 그래? 어떠한 전기장이 펼쳐져 있는 영역 속에 단위 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로 정의하거든. 그러면 어떠한 전기장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영역에서, 이렇게 전기장이 펼쳐져 있는 영역에서 어떠한 단위 전하가 존재하고요. 이놈이 갖고 있는 전하량이 예를 들어서 Q라고 가정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Q분의 F는 이 Q가 누가 갖고 있는 Q일 거야, 이거. 얘가 갖고 있는 Q지. 맞냐 안 맞냐? 맞잖아? 그지? 그러면 다시 F를 갖다가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K R제곱의 Q 프라임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Q는 Q야 Q 프라임이야. 이게 논란이 됩니다, 학생들한테는. 다시 한번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이 F라고 하는 것은 누가 받는 힘을 의미하는 거야? 전기장 속에 놓여 있는 전하를 갖고 있는 입자가 받는 힘의 크기를 의미하는 거거든 이게. 네. 어? 네. 그러면 이 Q는 누구의 Q냐고? 이 전기장을 만든 놈이 하나 있을까? 분명히 이러한 전기장을 만드는 거대한 뭔가가 하나 있을 거라고. 이놈이 갖고 있는 것도 Q라고 가정하면 누가 Q고 누가 Q 프라임이야? 왼쪽이 얘가 Q고 얘가 Q 프라임이야 이거. 그러면 여기 있는 이 Q는 이 Q야 이 Q야? EQ입니다. 위에 큐. 그렇지 위에 Q야 Q 프라임이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그러면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 이거 저번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이거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계산하면 이제 K R 제곱에 Q 나오는데 이 Q는 누구 Q야 그러면은? EQ입니다. 점전에서의 Q가 아니야. 전기장을 만든 놈이 놈에 대한 Q야 이게.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공식이 뭐가 되는 거냐면 어떠한 전기장이 펼쳐지는 영역이 있으면은 이 점전하가 이 전기장을 펼칠 거 아니냐,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어떠한 임의의 지점에서의 이놈에 의한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인 거야 이게. 이 공식이. 내가 너무 어렵게 얘기했나? 모르겠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공식을 쓰여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기억은 x예요. 음전합니다. 그 다음 니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x가 D인 점에서 B에 의한 전기장의 방향과 같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맞는 말입니다. 맞죠? 전기장의 방향을 보면 말이야. 맞습니다. 맞잖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2원은 3, 2, 2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방금처럼 이 공식 응용해서 풀면 돼. 디귿은 틀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2원을 구해보면 2원이 어느 지점인지 알지? 2D인 지점에서가 2원이야. 맞지? 그래 안 그래? 나 혼자 푸는 거냐? 너희들 알아먹고 푸는 거냐 이거? 맞습니다. 그러면 2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면은 일단은 A가 Q, B도 Q만큼 갖고 있는 거잖아 지금. 종류만 다를 뿐이지. 맞지?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K D 제곱에 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D 제곱에 Q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원 같은 경우는 같은 방향이란 말이야. 그지? 그래 안 그래? 왜냐면 얘도 오른쪽 방향이고 얘도 오른쪽 방향. 여기 가운데 얘한테 의한 전기장도 요거고 얘가 D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이라면 얘에 의한 것도 오른쪽 방향이거든. 둘 다 플러스를 해줘야 돼. 플러스 K에 D 제곱에 Q. 이게 이온에서의 전기장의 색이야. 이게. 근데 이게 원래가 2제로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은 이거는 2제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맞냐 안 맞냐? 맞습니다. 그 다음에 2투도 똑같은 방법으로 구하면 되는데 2투는 이제 여기 아니냐 여기? 그지? 여기서 이제 전기장인데 얘에 의한 전기장하고 얘에 의한 전기장에 대한 세기를 구하면 되거든. 근데 얘에 의한 전기장은 여전히 여기서 오른쪽 방향이야. 얘에 의한 전기장은 여기서는 왼쪽 방향이고. 이거 정의하면 되는데 얘부터 합시다. 얘가 크니까 마이너스 K에 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D제곱에 Q. 그지? 요거. 그 다음에 얘에 의한 전기장은 플러스 방향이니까 플러스로 써주고요. K에 얘는 얼마만큼 3D만큼 떨어져 있지, 그지? 3D의 제곱에 Q 요거 계산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이거 계산하면은 한 놈은 얘가 2제로고 마이너스 2제로고 얘가 9분의 1 2제로니까 그럼 마이너스 8분의 9 아니 8분의 9분의 8이지 9분의 8. 마이너스 9분의 8 2제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게. 요 놈하고 요 놈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디귿이 맞냐? 틀립니다. 3배 아니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예. 3배는 안 돼.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2번을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 예. 그 쓸데없는 추임새 넣지 말고 3번 풀어봐 빨리. 네. 삼 번도 푸나요? 좀 풀어보라니까 지금.
찍어서 풀까? 이거 5분밖에 안 남았네. 찍풀. 찍불. 3번 한번 풀어봐. 3번. 전이가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전기적인 에너지. 근데 A하고 B의 영역을 보면은 이게 무슨 왜 그래프가 저렇게 나왔는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형태냐면 A하고 B가 3번 하는데 이미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거거든. 그치? 그래 안 그래? 근데 둘 다 전이 그래프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0점보다 둘 다 전이가 높지. 그치? 그래 안 그래? 둘 다 양전하라는 뜻입니다. 둘 다 양전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이 지점에서는 전이가 낮아지느냐면 요 지점에서 예를 들어서 얘에 의한 그 전기장 얘에 의한 전기장이 서로 역방이야. 이게 서로 반대 방향이야. 자, 이것 때문에 두 전하가 서로 지금 미는 현상 때문에 가운데 요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이가 낮아지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 우리가 전이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V는 K R분의 Q로 구한다고 그랬어.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원래 전이 공식은 단위 전하가 어떠한 임의 지점까지 양전하 쪽으로 옮기기 위한 일의 양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단위 전하가 공급받은 에너지의 양을 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전에 저번 주에 한번 설명했잖아. 전기장에 이제 펼쳐져 있는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전기장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때 양전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플러스 극 쪽으로 올리려면 일을 해줘야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양전하 쪽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전이가 높아진다. 공급받은 에너지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전이 공식이 기본적으로 요거예요. V는 Q분의 W. 단위 전하가 공급받은 일의 양, 에너지의 양. 이것이 이제 전이의 의미인 거거든. 그러면은 이 공식을 좀 바꿔보면 이때 이 W 대신 뭘 대신해서 써줄 수 있냐면 K, R분의 Q, Q 프라임. 요걸로 써줄 수가 있어. 이 W는 요 공식이 또 어떻게 나오냐면 원래는 W는 FS였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근데 F 대신 뭘 집어넣냐면 K, R제곱의 Q, Q 프라임의 R. 요걸 집어넣은 거거든요. 요거. S가 이동거리고 이 R이 떨어진 거리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 R이 이렇게 사라져 버리면서 K, R분의 Q, Q 프라임이 1공식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전자기하에서는. 그래서 W 대신에 얘를 이렇게 대체해서 집어넣어주면 여기서 역시 Q, Q 프라임이 지금 뭐냐 이거야 이거. 여기서도 이 Q가 Q 프라임에 해당되기 때문에 Q 프라임이 이렇게 사라지면서 공식이 K, R분의 Q라는 식의 형태의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전이 공식이에요. 전이 공식. 전이 공식 되게 많아. 근데 지금 현재 이것도 역시 전이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어떠한 점전하로부터 멀어지면 뭐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전이가 낮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좀 원래가 얘에서부터 멀어지면 낮아지는데 두 종류가 같은 점전하가 사이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더 심화된 거예요. 전이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지점에서 지금 가장 낮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누구와 지금 전하량이 누가 더 크다라고 보면 될 거냐? 누가 더 크다고 보면 될 거야? A요. A 쪽이 더 먼 곳에서 지금 가장 낮은 전이가 나타나는 그런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A가 전하량이 더 큰 거다라는 게 예측이 가능해야 돼요. 이 그래프를 보면서. 그러면 이 문제 풀리거든. 그립니다. 기억. 전하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이거 맞는 말이고요. 니은 A는 양전하이다.
맞는 말이고요. 디귿 x가 d인 지점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d면은 지금 원래 여기가 지금 같은 지점이야. 그지? 전기장이 0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가. 근데 이제 여기잖아. 누가 이겨 여기는? 얘가 더 세잖아. 이쪽이 더 밀어버릴 거라고 이쪽으로. 그지? 그래 안 그래? 맞냐 안 맞냐? 그러니까 플러스 x 방향도 맞는 말이죠. 맞냐 안 맞냐?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아 어렵다. 전기장 파트는 그지?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버릴까? 아 버리면 안 버리면 됩니다. 안 됩니다. 버리면 안 됩니다. 저번에 버렸다가 야단났습니다. 버리진 마. 근데 모르겠다. 복습을 꼼꼼히 해야 되고 한번 해봐. 이거 근데 잘 안 잡혀 이거 이 파트가. 너무 안 잡힙니다. 근데 이제 입시에는 잘 안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